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할 내용 증산작용입니다. 증산작용의 정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증산작용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요. 증산작용은 좀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식물이 오줌 싸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예, 식물이 어디에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요도를 통해서 오줌을 싸지만 얘네들은 기공을 통해서 몰래 보내는 거예요. 오줌 몰래 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이 나가는데 무슨 형태로 나갑니까? 수증기 형태로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공이 언제나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공변세포가 기공을 열고 닫으면서 조절을 하는데요. 언제? 당연히 열릴 때 증산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간단히 생각합시다. 증산작용은요, 식물이 자신의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 형태로 배출하는 걸 우리는 증산작용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증산작용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왜 증산작용 해야 되는가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증산작용 물 내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뿌리에서 물을 애써 빨아 올렸습니다. 빨아가지고 쭉 올려줬는데 입에서 퇴퇴퇴 그걸 뱉어내고 있어요. 아,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뿌리는 미친 듯이 힘들여서 빨아들였더니 입에서 뱉어내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 미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증산작용이 일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왜 그런지 한번 보면요. 일단 이 네 가지를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수분 상승의 원동력입니다. 나무들이 굉장히 큰 나무들이 많죠. 몇십 미터 되는 나무들도 많습니다. 그럼 저 밑에 뿌리에서 몇십 미터 높이까지 잎까지 물을 밀어 올려줘야 되는데요. 그때 뱉어내는 힘으로 쭉쭉쭉 빨아 올리는 그런 물 상승의 원동력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물 상승의 원동력 중에요. 하나일 뿐입니다. 물 상승의 원동력 다른 동영상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증산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체내 수분량을 조절해 주는데요. 즉 얘네들도 몸에 일정한 농도의 수분만 있으면 됩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이 빨아들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물을 뱉어내서 수분량을 조절해 줍니다. 우리도 물 많이 마시면 소변 많이 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더워요. too hot. 그럼 땀을 뻘뻘뻘 흘립니다. 나도 더운 거 잘 못 참는데요. 자, 땀 흘리면 우리 좀 있으면 바람 불면 시원해집니다. 왜 시원해지나요? 땀이 증발하면서 기화를 뺏어가서 시원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땀을 흘리진 않지만 증산작용할 때 수증기가 날아갈 때 그때 열을 뺏어가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체온을 식혀줍니다. 얘도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식물체 내의 물질의 농도 조절. 이거 어떻게 보면 수분량 조절과 비슷한데요. 체내 수분량도 일정해야 되지만 농도도 일정해줘야 됩니다. 양분의 농도도요. 근데 물이 너무 많으면 어때요? 옅어지죠? 싱거워져요.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졸여주는 거죠. 어떻게? 물 내보내서 농축시켜서 졸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농도와 일정한 수분량을 맞춰주기 위해서 증산작용을 합니다. 증산작용에 의해 체내 수분 상승의 원동력, 수분량 조절, 체온 조절, 물질량의 농도 조절 이렇게 네 가지죠.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옵니까?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증산작용의 의의가 아닌 것을 골라라. 오지선다 완성시켜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외워주셔야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증산작용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허구한 날, 맨날 24시간 에브리데이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빨래 잘 마를 조건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햇빛 강하고 온도 높고 바람 잘 불고 습도 낮으면 어때요? 빨래 잘 마르죠? 그렇습니다. 햇빛 강하고 온도 높고 바람 잘 불고 습도 낮으면 빨래 잘 말라요. 수분이 잘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지?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물 좀 주세요. 이러는데 오줌 콸콸콸콸 싸고 그런 거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물이 많아야만, 체내 수분이 많아야만 뱉어낼 수 있는 겁니다. 지가 당장에 죽게 생겼는데 물 뱉어낸다라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 물이 잘 날아갈 수 있는 조건, 햇빛 강할 때, 온도 높을 때, 바람 잘 불 때, 습도 낮을 때, 플러스 뱉어낼 수 있는 여분의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체내 수분량이 많아야만 증산작용이 일어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자, 얘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외울 게 좀 많네요. 증산작용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증산작용에서 일어나는 기공의 개폐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공의 개폐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면요. 일단 기공이 열려야만 증산작용이 일어나죠.
열려야 돼요. 예. 다칠 때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내가 적기는 그냥 기공이 다치는 과정도 했는데 다칠 때는 필요 없습니다. 열릴 때만 알아주시고요. 다칠 때는 반대 과정입니다. 자, 기공은 어떻게 열리냐면요. 공변세포가 벌어져서 열리는데요. 공변세포는 주변세포와 다르게 뭐를 갖고 있어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엽록체를 갖고 있죠. 그게 바로 키포인트인 겁니다. 자, 광합성을 하고 있는 엽록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광합성을 하면서 뭐를 만들어냅니까? 포도당을 만들어내요. 포도당을 만들어내니까 양분의 농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죠? 광합성에 대한 건 다른 동영상에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자, 양분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농도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변 표피세포들은 광합성을 안 하죠. 그래서 주변 표피세포들보다 농도가 진해지게 되죠. 그러면 농도 차이에 의해서 농도가 진한 쪽으로 누가 이동하게 되냐? 수분이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거 우린 뭐라 그래?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삼투 현상이나 이런 그 수분 이동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주위 세포의 수분이 공변세포로 이동해요. 왜? 광합성을 해서 공변세포와 광합성해서 농도가 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물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인데 물을 받아들이면 어때요? 배가 빵빵해지겠죠? 그렇습니다. 배가 빵빵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공변세포가 이렇게 생겼는데 강낭콩 두 개처럼 생겼죠. 안쪽 벽이 세포벽이 요 안쪽 공변세포 안쪽의 세포벽이 바깥쪽보다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부풀어 오르더라도 물을 빨아들여서 부풀어 오르더라도 두꺼운 쪽은 잘 안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안쪽은 안 늘어나고 바깥쪽은 많이 늘어나니까 공변세포가 어떻게 돼요? 팽합이 증가하면서 공변세포가 휘어지게 됩니다. 휘어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 공변세포가 이렇게 열리는 현상을 볼 수 있죠. 기공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공이 열려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로 뭐 수증기가 나가든지 기체 교환이 일어나든지 하는 겁니다. 자, 기공이 열리는 과정 결과적으로 뭐예요? 공변세포가 광합성해서 농도 증가해서 삼투압에 의해서 물 빨아들여서 팽창하면서 벌어지는 겁니다. 과정을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예, 기공이 열려있고 닫혀있죠. 지금 보다시피 여기 지금 뭐예요? 점점점점 찍혀있는 게 엽록체고요. 주변에 있는 표피세포들은 엽록체가 보이지 않죠. 결과적으로 광합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농도 차이가 발생하고 그 농도 차이에 의해서 수분이 이동하고 팽창하는 과정에서 벌어지게 되더라는 게 바로 기공이 열리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정리 좀 부탁드릴까요? 핵심 정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산작용이 뭐 하는 거라고요? 물 내보내는 거라고요. 물이 수증기 형태로 나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 한다고요? 물 상승의 원동력. 그죠? 그리고 뭐예요? 체온 조절, 수분량 조절. 그지? 그리고 농도 조절, 농도 농축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의도에서 하고 있고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빨래 잘 말릴 조건. 햇빛 높을 때, 온도 높을 때, 바람 높을 때, 습도 낮을 때, 건조할 때, 그리고 체내 수분량 높아야만 증산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공변세포가 어떻게 돼? 광합성해서 농도 증가해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수분 받아들이면 팽창하는 과정에서 휘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공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어떻습니까?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외워주세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놈들입니다. 개념 확인 문제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입의 뒷면에 있는 공변세포를 확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렇죠. 기공은 거의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입의 뒷면에 존재하죠. 자, 기공을 이루는 두 개의 공변세포가 강에서 나 상태로 변할 때 환경으로 오른 것은 결과적으로 기공이 열릴 때 환경이죠. 자, 기공이 열린다. 증산작용이 잘 일어날 때의 조건. 어때요? 햇빛 뜨거울 때. 틀렸네요. 온도 높을 때 틀렸죠. 습도 낮을 때. 아, 맞습니다. 습도 낮을 때 맞죠. 3번 되고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불어야 되죠. 틀렸고요. 체내 수분 함량이 부족할 때. 목말라 죽겠는데 오줌 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 좀 주세요. 이러는데 소변 볼 수 없습니다. 체내 수분량 많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증산작용이 일어날 조건 3번만 맞네요. 기억을 좀 해주세요.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그림은 맑은 날 햇빛이 비칠 때 봉숭아 가지를 다음과 같이 형치했어요. 하나는 지금 비닐 주머니를 씌웠는데 잎을 다 따버렸어요. 하나는 어떻습니까? 비닐 주머니를 씌우고 잎을 많이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잎이 있는 비닐 쪽에 물방울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뭐예요? 식물체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여기 맺히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여기는요, 안 맺혔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공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잎의 뒷면이 기공이 있죠?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결과적으로 잎의 뒷면입니다. 뭐 잎의 뒷면이고 앞면이고 간에 얘는 잎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증산작용이 일어나기가 힘들겠죠. 즉 여기서 증산작용이 활발하다. 즉 증산작용은 어디서 일어나더라? 잎에서 일어난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잎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증산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증산작용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친구입니다. 정리 한번 다시 해 주시고요. 다른 동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 좋은 모습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